안녕하세요. 나무소리입니다. 이번 강의 시간에는 자바의 래퍼 클래스 그리고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학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래퍼 클래스란 것에 대해서 볼 텐데요. 이 래퍼 클래스라는 것은 쉽게 우리가 사용하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을 객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클래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바 프로그램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기본 단위 혹은 최소 단위를 객체로 보는 게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동안은 정수의 값이 필요하다든지 실수의 값이 필요할 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을 일반적으로 사용을 해요. 그런데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다수의 데이터들을 사용하게 될 때, 예를 들어서 인트의 값이 뭐 수십 개를 사용하거나 수백 개의 데이터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 그럴 때에는 이후에 배울 컬렉션이라는 곳에다가 우리가 데이터들을 저장할 거예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배열에다가 뭐 정수의 데이터, 실수의 데이터를 담을 수 있지만, 이후에 저희가 컬렉션을 배워보게 되면 배열을 사용하는 것보다 이 컬렉션 클래스들을 사용하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을 텐데, 이 컬렉션들은 프리미티브 타입들의 데이터들을 담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을 객체 형태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래퍼 클래스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바에서 제공하는 8가지의 프리미티브 데이터 타입, 뭐 불린 타입, 바이트, 쇼트와 같은 이런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래퍼 클래스가 존재해요. 불리언, 바이트, 쇼트, 인티저, 캐릭터와 같은 이런 8가지의 래퍼 클래스가 존재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프리미티브 타입들의 데이터들을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래퍼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리미티브 타입을 래퍼 클래스 형태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래퍼 클래스로 감싸져 있는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이라는 정수값을 저희가 래퍼 클래스로 감싸겠다 하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new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의 생성과 동시에 이렇게 10이라는 값을 래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래퍼 클래스로 감싸는 구현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래퍼 클래스의 생성자들, 지금 보시는 new 인티저와 같은 이런 형태들은 지금 현재는 사용할 수는 있는데 이후에 없어질 거라서 디프리케이티드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인티저 래퍼 클래스 타입의 intwrap이라는 이 변수를 선언하고요. 그러면 이 intwrap이라는 이 변수의 타입은 어떤 타입이 되냐면 레퍼런스 타입이 되겠죠.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의 참조 정보를 담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4바이트의 참조 변수가 되겠죠. 레퍼런스 변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10이라는 프리미티브 타입을 가지고 인티저 클래스로 래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티저 클래스의 value of라는 메소드인데요. 보시면 인티저 클래스가 대문자로 사용되어 있고 점 해서 접근하는 걸 보면 이 value of라는 메소드는 스태틱 메소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겠죠.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를 생성하지 않고 이렇게 사용하는 형태의 메소드 value of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10이라는 int 타입의 값을 인티저라는 래퍼 클래스로 감싸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감싸 놓은 래퍼 클래스로 감싸 놓은 10이라는 값을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다시 꺼내고 싶어요. 그럴 때는 이 인티저 클래스가 정의하고 있는 int value라는 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다시 꺼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value of라는 메소드 혹은 int value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 래퍼 클래스를 통해서 프리미티브 타입을 감싸거나 이렇게 꺼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오토박싱, 언박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밑에서 보시면, 자, 이 인티저라는 클래스 타입이죠. 인티저라는 클래스 타입을 intWrap이라는 레퍼런스 변수를 선언하고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를 바로 대입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까지 배워왔던 것을 기준으로 보자면, 자, 대입 연산자 기준으로 L 밸류와 R 밸류의 타입이 달라요. R 밸류는 10이라는 프리미티브 타입이고 L 밸류는 클래스 타입이죠. 그러니까 대입 연산자를 기준으로 L 밸류와 R 밸류의 타입이 완전히 다른데도 이게 가능해요. 이게 이 래퍼 클래스와 프리미티브 타입 간에서만 일어나는 일인데요. 이걸 오토박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이와 같은 코드로 실현이 된다. 즉, 만들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걸 오토박싱 기능이라고 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intWrap이라는 레퍼런스 변수, 첨조 변수, 즉 인티저 객체 인스턴스가 남고 있는 10이라는 정수값을 다시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꺼낼 때 따로 int 밸류와 같은 메소드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대입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언박싱으로 바로 꺼내서 작업이 진행돼요.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코드는 이렇게 구현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런 기능들이 바로 이 래퍼 클래스와 프리미티브 타입 간의 관계에서 오토박싱, 언박싱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래핑하거나 래핑된 데이터를 꺼낼 때 보다 손쉽게 꺼낼 수 있도록 만들어진 거죠. 자, 그 기능이 오토박싱, 언박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오른쪽에 그림으로 오토박싱의 과정 그리고 언박싱의 과정을 설명해 놓았으니 간단한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도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사용하다 보면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실수의 계산 같은 경우, 자, 아래 코드를 보시면 제가 3.14라는 실수를 더블 타입의 데이터 변수에다가 담았어요. 그리고 단순히 1이라는 값을 더했는데 그 결과가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죠. 우리는 3.14에다 1을 더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4.14라는 값이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수에서는 이 자바뿐만 아니라 C어는 어떤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수는 무한소수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무한소수, 즉 끝나지 않는 값이죠. 파이 값, 지금 보시는 것처럼 3.14와 같은 값도 이게 끝나질 않아요. 이 수의 끝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데이터들을 이 메모리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오차를 처리하려면 우리가 별도의 작업들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실수의 계산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이 많은 수의 데이터들을, 이 수의 크기가 큰 데이터들을 우리가 어떤 계산에서 사용해야 될 때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들을 제공해 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 지금 보시는 빅 인티저, 빅 데시멀과 같은 클래스가 존재하니까요. 이런 정확한 실수의 계산이 필요하거나 큰 수의 값들의 연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클래스들의 API를 참고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래퍼 클래스와 관계가 없지만 우리가 프리미티브 타입을 얘기하면서 꼭 짚어드려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도 함께 설명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예외 처리에 대해서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내용은 자바의 예외 처리에 대한 건데요. 이 예외라는 것은 이 보시는 것처럼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에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을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를 코드로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 상황을 처리할 수 있는 기법이 존재하는 건데, 이런 걸 자바에서는 예외 처리라고 하고요.
그렇다면 이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뭐 간단한 예를 들어 놨는데요. 파일을 읽으려고 했는데 해당 파일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든지, 우리가 나눗셈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제 계산기 프로그램을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사용자가 이 어떤 나눗셈을 진행할 때 입력값을 0 으로 나누는 0 이라는 값을 입력했을 때, 그 연산이 수행됐을 때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거라든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구현하시다 보면 이 자바 프로그램을 하시다 보면 아주 자주 만나게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것이 발생하는데, 자주 만나시게 되는데,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스트링 str은 널 값으로 이렇게 초기화됐어요. 아직 이 스트링 객체에 대한 인스탄스를 생성하지 않고 str.to 스트링과 같은 메소드를 호출했어요. 그러면 현재 str이 참조하고 있는 인스탄스 객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코드를 작성했을 때 널 포인트 익셉션이라는 것이 떠요. 즉 객체를 인스탄스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 인스탄스 메소드를 호출하게 되면 발생하게 되는 예외가 바로 널 포인트 익셉션, 이런 것들이 다 예외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처리할 때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if문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가 코드를 구현할 때 로직상의 어떤 분기를 위해서 if문을 사용하는 것과 예외 상황에 대한 if문을 처리하는 것이 혼재됐을 경우에는요, 프로그램의 주흐름 그리고 예외를 처리하는 그 코드 자체가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래밍에 대한 내용을 학습하고 있지만, 이 자바라는 언어가 중심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엔터프라이즈 어플리케이션, 즉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되는, 이 주로 대부분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주 대규모의 프로그래밍을 작성하게 될 거예요, 이후에요. 자, 그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예외적인 상황들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런 상황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필요한 거고, 그런 방식들이 지금 보시는 예외 처리 방식이 되는 거예요. 이 예외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이 기본적인 문법은 try, catch, block, 그다음에 finally, throws라는 이 문법들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문법들과 관련해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보신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예외 클래스도 만들어 보고, 그리고 예외를 나누는 가장 큰 두 가지의 그룹, 체크드 익셉션, 언체크드 익셉션의 차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시고 직접 사용해 보시면 보다 쉽게 예외 처리 자체는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외 처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그 개요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예외 처리 클래스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나뉘어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시간 강의에서 이어서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